자, 지금 A하고 B하고 C 중에서 평균 속도가 누가 제일 클까? 분명히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그 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EBS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미터 개념이었잖아. 이게 미터 개념일 때는 A하고 B하고 C하고는 평균 속도가 다 같다라는 개념이야. 왜냐면 같은 시간 동안 총 이동 거리가 같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보니까 이때 뭐 예를 들어 5초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속도가 다 똑같지. 그럼 평균 속도가 다 같다. 뭐 기억의 평균 속도가 동일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이거 오케이 쓰면 무조건 틀린다. 평균 속도의 개념이 뭐라고? 평균 속도는 총 시간분의 총 거리다 이거예요. 내가 항상 이런 문제가 나면 y축의 의미는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기울기의 의미는 지금 뭐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 넓이의 의미는 어떻다? 미터지. 거리가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C의 넓이 기울기 이 A의 넓이 다르지? 기울기 그냥 속도 아니에요? 아니 이거 미터 퍼 세크니까 지금 이거 아니고 미터 퍼 세크. 네네. 이거 미터 퍼 세크로 했을 때 이거 어떤 개념이 이해가지? 우리가 익숙한 그래프니까 평균 속도가 그러니까 어떻다? C가 제일 큰 거야. 아, C가 제일 크다고요? 여기서는 네. 총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크기 때문에. 네. 대충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지? 항상 그래프를 볼 때 이런 실수를 하기 쉬우니까 문제 풀다가 아마 이런 것들에 특히 항상 위치 그래프가 나오고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 y축의 의미, 기울기의 의미, 넓이의 의미 요 세 개 뭐 당연히 여기서는 넓이의 의미는 없지만 미터 세크에서는 그런 개념을 쓰면 참 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미안하다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다시 설명을 해주면 요게 미터 퍼 세크 했을 때는 완전 다른 그래프가 된다라는 개념. 만약 요게 아니고 미터 퍼 세크라고 쳤을 때는 가속도 평균 속도가 C가 제일 커진다. 뭔지 이해가 가지?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될 거야.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 여기서 내가 봤을 때 다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오늘 해주고 싶었던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기초 문제는 너가 풀면 다 풀릴 거야. 기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런데 4번 문제 같은 게 한번 볼까? 4번 문제는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넘길게. 이거는 이렇게 딱 보이는 순간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풀 때 이거는 y축의 의미는 미터, 기울기의 의미는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A는 속도가 얼마라고? 속도가 4미터 퍼 세크. B의 속도가 2미터 퍼 세크. 이렇게 적으면 그냥 웬만하면 쉽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안 적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보자고. 요 그래프를 이해해봐. A하고 B 중에서 누가 가속도가 크니? A. 그렇게 얘기하기 쉽다고. 이거 둘 다 등속도잖아. 이렇게 적으면 안 낚여. 속도가 같거든. 진짜 치사하게 묻는다니까 과학은. 과학은 나쁜 새끼들이야. 출제자들이 어떻게든 너희를 헷갈리게 하려고. 0에서 2초까지 지금 디귿 봐봐. A하고 B하고 속력 차이는 점점 증가한다. 등속도잖아. 속력 차이가 계속 속력 차이는 같아. 속력 차이는 같은데 거리가 증가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거리 시간 그래프를 나타내니까 너희한테 왠지 디귿이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작을 부린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치 시간 그래프는 절대 나한테 익숙한 그래프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면 너희가 반을 먹고 간다. 그것만 기억해라. 위치 시간 그래프는 나한테 안 익숙하다. 속도 시간 그래프 외에는 절대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해석하지 마. 이렇게 의미를 적어놓고 시작해.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실수 잘 안 할 거야. 나머지 위치 시간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잘 안 할 거야. 솔직히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쉽거든. 그거 덮고 그냥 이걸로 같이 보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는 너무 쉽잖아.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건 y축의 의미는 속도네, 기울기의 의미는 뭐 미터 퍼 세크 제곱이네, 넓이의 의미는 거리구나, 거리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가속도의 크기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가 0이네 0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넓이 이렇게 하면 절대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 쓸 때 시간 오래 걸렸니? 내가 이해하지? 물리는 특히 속도시간 그래프가 나오고 속도시간 그래프가 아닌 다른 시간 어떻든 그래프가 나오면 너희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해.
자, 그 다음에 솔직히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게 속도가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푼다? 1초 동안 얼마가 증가해서 3m/s 증가했지. 그 다음에 1초 동안 이것도 1초에 3m/s가 증가했지.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가속도는 3m/s 제곱이란 거 알겠지. 1초 동안이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솔직히 좀 너희한테 좀 쉽게 친절하게 나온 거야. 이런 거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0초라고 돼 있고 0.1초라고 돼 있고 0.2초라고 돼 있다면 그럼 요거는 0.1초 동안 플러스 3m/s가 된 거 아니야. 그럼 가속도는 얼마다? 가속도라는 거는 내가 m/s/s니까 1초가 기준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거 1초 동안 얼마가 증가하는 거야? 30m/s가 증가하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30m/s 제곱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 이렇게 1초처럼 친절하게 나와 있는 문제는 웬만하면 잘 안 낼 거라는 거야. 좀 친절하게 나온 거야 이런 문제는. 그래서 개념 완성 문제가 무난해서 좋아. 그러니까 실력 완성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알겠지? 요런 지금 설명하는 거 어려운 거 있어? 원래 아는 거지? 어느 정도는? 쉽지 않고 그냥. 이런 그래프 나오면 항상 가속도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특히 가속도 그래프는 아예 이건 무조건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아마 예전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해줬을 건데 근데 혹시 지금 빨리 하는 게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거면 내가 좀 천천히 해주고. 괜찮지? 지금 이해할 것 같아서 여기서 속도 시간 그래프로 보면 처음 속도가 0이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미터/s라고 치고 처음 속도가 0라고 가정했을 때 자, 여기서 y축의 의미가 미터/s 제곱이지. 기울기의 의미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뭐 미터/s 3승 의미가 없잖아. 근데 넓이의 의미가 있지. 넓이가 뭐야? 미터/s 제곱 곱하기 세크니까 속도의 변화량이란 말이야. 델타 미터/s란 말이야. 지금 넓이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8m/s만큼이 변했구나. 즉 0이었는데 마이너스 8m/s까지 속도가 이렇게 감소했겠거나 라는 개념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근데 왜 그 넓이가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넓이가 속도잖아. 그러니까 속도만큼 2초 동안 마이너스 자 그대로 해석해 보자고. 마이너스 4m/s 제곱의 의미가 뭐야? 1초 동안 마이너스 4m/s 된다 이거잖아. 속도가 4m/s 감소한다 이거지. 2초 동안이니까 8이지. 그러니까 넓이 그거에 대한 얘기가 그냥 줄임말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8m/s가 됐고 그 다음 가속도가 없지. 그다음 이거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떻게 됐어? 2초 동안 2m/s가 증가하겠지. 넓이가 4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4m/s 있는 데까지 넓이가 4인데 2m가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2 곱하기니까 4m/s니까 미안해 말을 잘못했을 거야. 4m/s 때까지 이렇게 증가하겠지. 마이너스 8m/s였는데 속도는 감소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조금 말이 빨랐네. 천천히 할게. 말이 빠르게 하다 보면 나도 말을 실수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까지는 이해가 가지. 얘가 2초고 얘가 4초까지인 건 이해가 가지. 근데 여기서는 가속도가 앞으로 작용하잖아. 운동은 뒤로 가고 있죠. 여기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인 거야. 얘는 지금 뒤로 가고 있는데 뒤로 쭉 가고 있는데 그려보니까. 근데 얘는 앞으로 힘을 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얘가 2m/s 제곱이라는 말이니까 1초당 2씩 증가시킨다는 얘기잖아. 2초 했으니까 4m/s가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8m/s인데 2초 동안 증가하니까 4m/s 속도가 어쨌든 이렇게 앞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건 또 증가하니까 또 이렇게 또 가겠지. 여기서 6초, 여기서 8초. 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문제를 풀어야만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야 운동 방향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이런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프만 가지고 문제를 보잖아. 그래프만 가지고 문제를 싹 보면 이거를 그냥 그래프만 가지고 싹 문제를 봐봐. 그래프 문제를 보면 앞으로 힘주고 뒤로 힘줬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기 쉽지. 눈대중으로 풀면 그런 문제가 딱 틀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절대 가속도 시간 또는 특히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무조건 그려야 돼. 그릴 수 있으면.
상대 속도 개념이라는 건 이제 이해가지. 이거는 사자가 볼 때 토끼라고 해서 사자는 플러스 5m/s로 가고 있는데 토끼도 플러스 2m/s로 가고 있어. 사자가 볼 때는 내가 0이니까 대칭 이동을 0으로 만드니까 마이너스 5m/s를 해줘야 되겠지. 얘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마이너스 3m/s가 되는 거네. 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중심이니까 얘가 뒤쪽으로 마이너스 3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 그럼 이만큼 가까워지는 것도 맞고 사자가 볼 때 토끼는 사자 쪽으로 운동하는 것도 맞지. 몇 초 후에 만난다? 그러면은 뭐 그 3m/s 그러니까 2초 후에 만나겠네. 거리가 6m 차이가 나는데 거리가 6m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3으로 오니까 2초 후에 만나겠구나. 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상대 속도 개념이 되게 쉬워.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소소하게 그냥 풀면 될 것 같고, 신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둬서 쌤이 다음 시간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줘도 돼. 신유형이 조금 더 어렵긴 한데 8번은 내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자, 이 개념이 약간 내가 그거지. 내가 지난번 설명했던 거. 네, 점 찍는 거? 0.1초잖아. 비슷한 개념이지. 0.1초 동안 이건 2cm잖아. 이건 전보다 더 고맙지. 뭐 헤르츠도 안 나오니까. 0.2m/s거든. 0.1초분에 0.02m니까. 얘는 역시 마찬가지 0.1초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0.1초분에 0.04니까 0.4m/s지. 뭐 뒤에도 똑같을 거야. 속도가 얼마만큼 증가했어? 플러스 0.2m/s가 증가했는데 얼마 동안? 0.1초 동안. 0.2초라고 하면 안 된다. 요 구간의 중간과 구간의 중간을 생각해보면 0.1초잖아. 여기 걸리는 시간 0.1초, 여기 걸리는 시간 0.1초니까 0.1초 동안 0.2 증가했는데 가속도는 얼마가 기준이라고? 1초가 기준이라고. 1초 동안 2m/s가 증가할 거니까 2m/s 제곱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했지. 그럼 가속도가 이렇게 됐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 평균 속도는 쉽지. 0.3초분에 12cm 이동했으니까 얼마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0.4m/s가 될 거고. 자, A에서 물체의 순간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디귿 문제는 약간 요즘 트렌드의 문제를 갖고 온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한 것들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지워도 되겠지? 뭐 영상으로 다 남기는 하지만. 자, 여기서 0.1초 동안 평균 속도 0.2m/s지. 그럼 여기서 걸리는 시간의 중심이 0.2m/s일 거 아니야. 뭐 딱 중간의 속도는 거리 중간의 속도라기보다는 요 0.1초가 걸리는 시간의 속도가 이렇게 얘기해 줄까? 0.1초, 0.2초, 0.3초 이렇게 미터/s 그림을 그려볼게.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운동이 될 거 아니야? 뭐 어디서부터인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라고 칠게. 이렇게 하는데 0에서 0.1초까지인데 솔직히 요 중간에 평균 시간의 속도지. 평균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니까 이때 속도가 얼마라고? 0.2m/s지. 그 다음 여기서 요 사이에 있는 중간 거리가 아니야. 중간 시간의 속도. 중간 시간의 속도가 평균 속도잖아. 중간 시간의 속도가 얼마야? 0.4m/s지.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요거는 0.3이고 여기서는 0.1m/s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지. 0초일 때. 그래서 0.1m/s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야. 이걸 이해하는 게 뭐냐면 평균 이거는 어쨌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나중에 또 설명할까요? 왜 요즘 트렌드 문제라고 했잖아. 트렌드 문제인데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해 준다면 이 개념을 여기서 약간 짜증이 나지. 뭔가 알 듯한데 아니 이해해. 우선 너가 풀어야 돼. 선생님이 이거 완벽하게 안 풀어주는, 완벽하게 막 하나하나 이해시켜주지 않으려는 게 뭐냐면 너가 어차피 풀어야 되잖아. 풀다가 모르는 걸 가져온다 해도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 해보라고. 근데 내가 좋은 문제인데 내가 미리 다 풀어줘서 풀이 방법을 외우고 문제를 접근해서 내가 안다고 착각해버리는 건 위험한 거거든. 고민해서 틀려와.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가르쳐줄게. 이거는 가르쳐줘도 될 것 같아. (0초고) 2초야. 이거 미터/s라고 칠게.
미터 퍼 세컨드로 하는 게 맞나? 뭐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얘가 등 가속도 운동이지 지금 등 가속도 운동일 때 얘가 예를 들어서 8m per sec야. 그러면 1초일 때 속도 얼마니? 이거 우리 아는 거지. 이게 등 가속도니까 어쨌든 중간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요거를 미터라고 한번 볼게. 그럼 8m라고 해볼까? 8m라고 해보면 2초일 때 8m지. 2초일 때 8m는 평균 속도 얼마니 이거? 4m. 4m per sec지. 근데 이 4m per sec가 2초일 때일까? 아 이거는 그래프가 좀 이상하다. 등 속도 운동 그래프니까. 이거 아까 그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였구나. 이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가 되겠지. 자,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지. 거리고 시간이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차 함수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초일 때 8m per sec지. 그럼 2초 동안 8m per sec를 갔대. 총 이동 거리가. 그럼 이 평균 속도가 얼마야? 4m per sec지. 이 4m per sec는 언제 속도니?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는 지금 현재 0.1초 동안 2cm 갔잖아. 즉 0.2m per sec라는 속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언제 속도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속도 0.1초일 때가 아니라 0.05초일 때의 속도다 이거야.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속도가 0.3m per sec가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여기서 0.2초일 때가 아니라 0.15초의 속도다 이거야. 그럼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속도시간 그래프를 딱 그려본다면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뭐 처음에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0.05초일 때 0.2m per sec고 그 다음에 0.1초가 있을 거고 0.15초일 때 속도가 0.4m per sec였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1초일 때는 0.3이 되겠고 0초일 때는 0.1m per sec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A일 때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해 주려고 했던 이건 화학이구나. 미안해. 그래서 아까 요 위치 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제 있지. 요런 개념으로 평균 속도 총 시간마다 이동 거리가 되니까 1초일 때 속도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2초일 때는 속도가 0이고 1초일 때 속도를 알 수 있잖아. 요 문제 같은 경우. 대충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좀 고민을 좀 했던 거야. 약간 개념이 좀 잡히지, 대충. 근데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신유형 수능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라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서 나머지는 또 만만해 보인단 말이야. 이거는 너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이건 좀 고민.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이런 문제나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 이런 것들은 의외로 좀 쉬워 보일 거야. 하나하나 분석해서 쓰면 쉬워. 8번 문제도 기본적인 것만 내가 설명해 주면 쉬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겨우 이 정도 따위인 거야. 물론 네가 어렵지 않은 문제를 어려워한다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진 않아. 지금 너가 예를 들어서 몇 달 동안 쌤하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조금 빨리 나가주는 건데 역시 네가 중간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채워주고 갈 거야. 근데 조금 한번 그냥 욕심을 가지고 한번 나가본 거야. 그래도 내가 지금 이거 녹화시켜 놨으니까 물론 내 말도 좀 빠르고 글씨는 좀 그지 같지만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혹시 너무 빠르니?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V라는 속도가 있잖아. 요 문제를 이해시켜줄게. 얘가 V라는 속력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던져서 이거지.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야. 이 마찰이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어떤 물체를 이렇게 던졌다가 가면 이쪽으로 당연히 Vm per sec가 돼. 마찰이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자 예를 들어서 100줄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100줄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니? 운동 에너지가 또 100줄이 돼야 되겠지. 그 방향만 바뀌지 결과적인 속도는 같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지금. 그럼 Vm per sec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어.
그러면 가속도 PQRS 또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A라고 칠게. 자, 모든 부분에서의 어디서 힘이 제일 셀까? 방해하는 힘이 어디서 제일 세? 제일 높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근데 중력은 같아. 아, 네. 얘한테 방해하는 힘은 중력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 공기 저항력 있으면 얘기가 좀 다른데, 공기 저항력 너희 안 배우니까 절대. 그러니까 어쨌든 중력이 있으니까 방해하는 힘이 같다. 즉 가속도는 정사 같다. G로 마이너스 10m/s 제곱. 뭐 보통 얘기 많이 하는 어떤 10m/s 제곱 마이너스라고,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할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 그다음에 속력. S의 속력은 V라는 거 당장 알겠지. 근데 당장 디귿을 보니까 좀 그지 같단 말이야. 이런 수식은 아직 안 익숙해 얘한테. 왜? 지금 여기 영역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건 뭐냐면 디귿은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너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는데, 솔직히 V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라는 거 알겠지? 이거는 좀 알 것 같지 않니? 예를 들어서 이거 같아. 어떤 공이 있는데 이 공의 처음 속도가 2m/s야. 근데 가속도가 뭐 3m/s 제곱의 가속도만큼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얘가 4초 후 속도 얼마니? 처음 속도가 2m/s인데 이거 1초당 30 증가한다며. 그럼 10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럼 결과적으로 14m/s라고 하지 않을까 너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잖아. 처음 속도는 2m/s, 가속도는 3m/s 제곱인데 4초 동안 한다며. 10이 증가한다며. 그래서 14가 된다. 이 공식 쉽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울 필요의 가치조차 별로 없는 문제지만 외우긴 될 거야. V는 어쨌든 V0 더하기 AT라는 공식을 외우고, 그 다음 S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줬어.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설명해줬다가 다시 설명 안 할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런 공식이 하나 있었지. 요 두 개 공식은 솔직히 친근해. 이 공식은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여기 있을 때 여기가 V0가 됐고, 뭐 예를 들어서 이 T만큼의 시간이 있는데 이 넓이가 어떻게 했다? 속도니까 여기가 V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 넓이가 거리라고 했잖아. Y 여기서 그럼 요거는 AT지. 예를 들어서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뭐 2m/s 제곱이 5초 단위가 있으면 요거는 10 증가한다 이거잖아. 처음 속도니까. 그럼 여기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요거는 결과적으로 V는 V0T 더하기 지금 좀 빠른데 설명이 이해가니? 근데 그럼 요거는 V는 여기서 AT 더하기 V0라는 표현이야. 지금 이게 요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에다 T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요거 넓이가 뭐라고? 넓이가 거리라고. 그럼 요건 V0T가 되고 요거는 2분의 1 AT 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요 그래프가 되거든. 요 두 개를 조합하면 어떤 수식이 하나 나오냐면 이거 하나 외워야 돼.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이라는 수식이 나와. 요 두 개에서 T를 제거해버리면 돼. T에 대한 정리를 해가지고 대입해버리면 요 수식이 하나가 나오거든. 요 수식 하나는 그냥 선생님은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거 이식 저식 쓰다가 안 되면 그냥 이식 써.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보통 그냥 그런 개념을 쓰는데 이 개념을 쓰는 거야. 높이 구하는 거잖아. 높이 구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뭐 2분의 1 mv 제곱은 mgh라는 형태로 계산을 하는 수식도 나와.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이것도 되네. 미안해. 이것도 되네. 물리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 계산은 어떻게 되냐? H는 2G분의 V제곱이 되네. 미안하다. 이렇게 해도 된다. 뭐 나머지 설명 안 할게. 이걸로 대입해도 돼. 나중 속도가 0m/s지? 처음 속도가 V지? 나중 빼기 처음 아니면 어쨌든 V제곱이 되잖아. 그 다음에 S가 거리거든? H잖아. A는 G고.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물리라는 건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너가 이거 그냥 100%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나중에 이거 앞으로 이런 문제의 유형을 많이 풀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속도시간 그래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개념 완성에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지금 내가 대충 1시간 내로 쭉 설명해 준 거야.